근데 그게 미국과 한국은 크게 다른 게 한국은 소액주주를 그동안은 무시해도 되는 환경이었다고 하면은 만약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런 것 의사결정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기업들도 더 긴장하게 되고 딴 마음 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동안 유일한 창구가 코스닥 상장이었지만 앞으로는 코스닥 상장이 아닌 그냥 M&A, 다른 기업에 피인수되는 걸 다른 선택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상무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법 개정이 돼서 주식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와닿지는 사실 아직은 않아요. 네. 우리나라의 분할 상장 아니면 뭐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근데 어떤 식으로 개선이 돼서 정말 큰 투자 기회가 오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이제 한국 시장, 주식시장이 이제 그 대형주, 중소형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유상증자를 남발하고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을 떼내서 그 대주주에게 유리한 기업에 갖다 붙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두산그룹의 사례가 이제 대표적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또 문제가 됐었고요. 물론 이제 그 세부 내용이 바뀌긴 했고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방산업이 워낙 좋으니까 전망이 좋으니까 그냥 한번 이해해주고 넘어가자. 용서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제 매년 벌어들이는 돈이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자를 택한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세상의 비판,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그룹이 유상증자의 내용도 좀 바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언론지상에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재벌그룹, 큰 기업일 경우가 많아요. 카카오는 재벌은 아니지만 어쨌든 큰 기업이고 예를 들어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례도 그렇지만 이런 재벌 그룹들은 그런 것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욕을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식을 합니다. 왜냐면 손상될 레퓨테이션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중소형주, 특히 또 이제 코스닥에 있는 그런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도 많고, 그리고 뭐 좀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럽지만 그 손상될 레퓨테이션도 크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이 사례를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그 주주 가치를 파괴하고 뭐 이런 그 허약한 그러니까 허술한 지배구조에서 주주 가치를 파괴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약간 정치적인 거랑 맞물려서 재벌그룹 뭐 규제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더 심한 회사들은 재벌 그런 거보다도 이제 중소형주거든요. 그래서 내년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중소형주에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년에 예를 들어 상법 개정까지 통과된 상태라고 하면 이사의 충실 의무가 대주주한테까지,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일반 총주주에게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펀드가 그런 저평가된 중소형주의 주식을 어느 정도 산 다음에 주주 제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회에서 이상한 결정,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은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권에 좀 위협이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주가는 그 변동성은 있겠으나 하락보다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그런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행동주의 펀드도 그 어떤 일을 했을 때 뭐 그런 주주 제한을 하고 했을 때 내 주주 제한이나 어떤 행동들이 잘 먹히지 않았을 때 리스크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좋았을 때 플랜 B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 이제 기업의 내재 가치 또는 자산 가치 대비 고평가된 기업들은 잘 안 건드려요. 왜냐면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실패했을 때는 엄청 낮은 가격으로 팔고 나와야 돼. 엄청 큰 손실을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코스닥에서 또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주식들, 이게 업종을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바이오 주식들 중에는 아무래도 그런 주식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행동주의 펀드에 타겟이 될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업보다는 약간 굴뚝산업에 좀 속하고, 이러면서, 자산 가치나 이익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낮아서 행여나 실패했을 때, 주주 제한을 통한 여러 행동들이 실패했을 때도
타격이 크지 않고 잘 정리하고 잘 청산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타겟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예. 뭐 방산이라든가 예. 조선주, 바이오, 예. 2차전지, 요런 뭐 반도체, 요런 것들이 대장주 혹은 대형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상법 개정의 수혜 메리트, 주가 상승을 받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높거나 내재 가치 대비 주가가 좀 높은 기업들은 좀 그 행동주의 펀드의 타겟이 되긴 좀 쉽지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도 그걸 좀 가려서 보기 때문에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 이런 이유가 있는 거야라고 사실 다 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한 2, 3년 전에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던 건 그만큼 성장성도 높기 때문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꼭 특정 업종이 밸류업의 수혜를 못 본다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대주주의 행동이 좀 납득하기 힘들다거나, 그러니까, 의도가 좀 보이는 거죠. 예, 납득하기 힘들어서, 저게 과연 주주들의 전반적인 총 주주 가치를 늘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건지 그게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대주주가 함부로 나쁜 짓을 할 수 없게 제약함으로써 주가 상승 여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정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특히 일본도 밸류업 사례가 있잖아요. 예. 내년 상법 개정을 통해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 주가 상승도 노릴 수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행동주의 펀드가 실패하더라도 예. 이제 타격의 리스크가 적은 예. 그런 대표적인 종목을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예. 섹터라든가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행여나 실패했을 경우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타겟을 생각해보면, 특정 산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 PB 레이쇼, 장부 가치 대비 0.5배 이하라던가, PE 레이쇼, 이익 가치 대비, 이익 대비 5배 이하로 낮게 거래되는 그런 종목들이, 타겟이 될 수 있고, 만약 이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면, 행동주의 펀드에 공격을 받는다거나,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상장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상장 기업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자식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공격당하고 이거 골치 아프니까 예를 들면 PE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코스닥에 있으면 중소형주인데도 좀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먼저 접근을 해서 이럴 바에야 공개 매수를 통한 자진 상장 폐지 어떠십니까?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사례가 내년에는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진 상장 폐지가 왜 많이 발생할까? 구체적으로 조금 궁금합니다. 자진 상장 폐지가 기업에 이점이 있나요? 중소기업들한테? 예. 어떤 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상장을 했을 때 이번 최근 작년에 이제 고려아연이 그랬던 것처럼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 낮은 주가가 유지가 되면은 다른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데가 들어와서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물론 오너 입장에서 나쁜 거지만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일반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상장은 돼 있으되 낮은 주가가 유지되는 상태가 향후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상장을 폐지하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는 상장 폐지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주주의 권한이 강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엔 델 컴퓨터, 마이클 델이 만든 델 컴퓨터도 그런 이유 때문에 주주들의 어떤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상장 폐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내년에 당장 이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 예. 그 주식 가치가 굉장히 낮고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지 않는 회사들은 점점 퇴출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기업들은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환원을 해서 주가를 올리든지 주가를 올리면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는 잘 안 됐을 때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고 위험하다. 예.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장 폐지를 하지 않고 주주 이익을 환원하고 주가를 배당으로 많이 주고 주가를 올려서 상장을 유지하든가 오너 입장에서 아니면
아예 상장 폐지하거나 예, 예. 지금처럼 주가는 낮고 배당을 안 주면 행동주의 펀드가 여기 그렇죠. 성공 우리가 경영권 탈취 먹을 게 맞습니다. 많다.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니저로 일하면서 보지만 이제 뭐 어디 탐방을 간다거나 뭐 어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니 이 기업은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뭔가를 알리지도 않고 주주 환원도 안 하고 도대체 이런 그 상장 상태를 왜 유지하는 건지라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작은 기업들에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상장을 유지하는 그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하면 기존에 코스닥에서 사실 코스닥은 지금도 주식의 공급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스타트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엑시트하는 창구로 다 코스닥 상장을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상장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 옛날만큼 그렇게 대주주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이제 판단이 들고 한다면 미국처럼 미국은 사실 꼭 상장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구글이나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될성 부른 스타트업은 다 자기네들이 상장 안 시키고 인수를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동안 유일한 창구가 코스닥 상장이었지만 앞으로는 코스닥 상장이 아닌 그냥 M&A 다른 기업에 피인수되는 걸 다른 선택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뭐 감히 이런 말씀도 드리긴 그렇지만 주식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증권사의 IB 본부의 IPO를 담당하는 팀들은 내년부터는 좀 일거리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M&A를 담당하는 팀들은 일거리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단 어떻게든 그 매출이나 순이익 만들어가지고 쥐어짜서 예. 코스닥 상장하고 예. 공모가로 시원하게 한번 예, 먹고 맞아요. 다음에는 떨어지든지 말든지. 예, 나몰라라. 그렇게 했다가는 행동주의 펀드가 여기 주가 많이 떨어졌네 해서 경영권을 탈취해 갈 거란 얘기시죠. 예, 그런 경우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그렇게 많이들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도 그렇지만 항상 어떤 그 견제와 균형이 있을 때 사람이 긴장을 하고 뭐 운동도 하게 되고 건강도 유지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기업도 내가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다른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데서 공격을 받고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어야지 경영자도 딴 생각 안 하고 기업 경영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기업 전체의 이익을 늘리고 그게 다른 주주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에게도 이익이 될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나는 테슬라보다는 전기차보다는 예. 스페이스X의 미래가 더 밝아 보인다. 우주 산업이. 예. 근데 이게 비상장 기업이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상장해서 돈을 했을 뭐 텐데.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예. 미국은 그랬다가 괜히 경영권 뺏기느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차라리 더 키워서 나중에 제대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꼭 스페이스X가 그 사례라고 이제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장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네. 근데 그게 미국과 한국은 크게 다른 게 한국은 소액주주들 그동안은 무시해도 되는 환경이었다고 하면은 만약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런 것 의사결정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기업들도 더 긴장하게 되고 딴 마음 품지 않게 되는 거죠. 오너들이. 예. 막 유상증자 한다고 하고 분할 상장 한다고 하면 이제 그게 법적으로 이게 막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주주들의 권한이 강해져서 그걸 뭐 저지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봐야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자본주의 국가고 기업들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100% 원천적으로 막는다라는 거는 사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망할 것 같은 기업이라서 당장 자금이 없어서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로 유망한 투자 기회인데, 내가 정말로 유망한 투자 기회인데, 지금 차입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 부채비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조달을 해야 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그걸 100% 막는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은 이게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도 연달아 있는 건데 사실 한 20년 전에도 생각해 보시면은 뭐 캠브리지 대학교 장하준 교수님이라든지 뭐 정승일 뭐 이런 교수님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주주자본주의를 강화하는 거다. 근데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주들의 그런 권한을 너무 강화하면 주주들은 단기 이익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미래의 그런 어떤 성장 산업에 투자를 못 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당시는 어려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오기도 전이었고 정말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겪어본 바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국도 뭐 2차 전지 사업 이런 거 잘 된다고 하면 밸류에이션 높아도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투자자들이 그렇게 그 분별력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들 진짜 지금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지식도 갖추고 많이 소통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다, 뭐 높은 가격으로 증자를 한다고 해도 성장성이 납득할 만하고 타당하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응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방금 유상증자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기업이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유로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차입을 하는 건 부채 비율을 너무 높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 신용등급도 낮아지고 안 좋아진다. 대신 이런 방향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그거의 그 대금을 오롯이 그 신규 유망 사업에 투자해갖고 많이 벌어들이겠다라고 잘 설득을 하면은 또 투자자들이 그걸 다 싫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오해는 좀 지나치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주자본주의 천국이라고 하지만 테슬라를 비롯해서 스페이스X 온갖 혁신이 넘쳐나. 한국보다 훨씬 혁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게 시행되면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되고 그게 결국 그 기업의 미래 성장 포텐셜을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뻔한 반례가 있습니다. 미국 사례를 보면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유상증자 관련해서 지금 2차 전지 산업 쪽에서 좀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예. 마지막 3부에서 2차 전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